안녕하세요. 역학 콘서트 권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또는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내가 역학 콘서트에서 좀 다루면은 재밌을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한 방에 끝내기 강의에서도 좀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문제를 더 풀어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유니스터디에서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매트랩, 진동학, 연전달까지 너무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 한 과목에만 치우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평등하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 2주 전인가 유체역학 관련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손실수도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헤들러스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거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게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공식만 넣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고, 제가 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에서 베르누이 이쿠에이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에서 배웠던 베르누이 이쿠에이션 같은 경우는 뭘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냐면 mass conservation law랑, 그러니까 continuity equation이죠. 연속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다음에 momentum conservation law. 이거는 뉴턴 세컨드 러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1학년도 있을 거고 2학년도 있을 거고 유체역학을 다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겠지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이에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인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트는 우리가 이제 뭐 순간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m으로 표시해서 뭐 r 벡터 크로스 f 벡터라고 하는 모멘트는 우력이라는 말이고, 모멘텀은, 이건 이제 모멘트는 아니고, 모멘텀은 뭐냐면은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그래서 뭐 m times v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뭘 의미하냐? 아마 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배웠겠지만,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건 사실 힘의 평형이랑 똑같은 게, 운동량이 mv인데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ma가 되니까 그리고 힘의 평형 방정식과 똑같아지는 거죠.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에서 강의했던 거는 이 베르누이 이쿠에이션을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유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그 식이 이제 뭐였냐면은 여기서 나왔던 이제 식이 그 다음에 운동량, 운동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거 수두로 표시하면은 원디멘셔널로 표시하면은, 이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뭐 non-compressible이거나 뭐 non-viscous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거랑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타 이렇게 수두가 이렇게 손실 수두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베르누이 이쿠에이션에서는 히트 익스체인지 자체가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열 전달 혹은 열과 관련된 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베르누이 이쿠에이션을 보다 좀 더 다른 뭔가의 개념으로 이 식을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걸 내가 알려드렸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이쿠에이션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볼 거다
사실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런 거 지워버리자.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의 제목은 The Steady Flow Energy Equation이고,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이쿠에이션은 지난 영상 가춘표에다가 에너지 이쿠에이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 4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무료로 다 오픈을 해드렸는데, 그 강의를 보시면 열전달에서 나오고 하니까 매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매우 비슷하긴 한데 스테디 플로우일 때 에너지 이쿠에이션을 이용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푸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필기를 꼭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필기를 안 하실 거면서 들으실 거면 제가 준비해 놓은 파워포인트를 갖고 설명하지, 굳이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필기하면서 쓰지 않겠죠. 제가 일일이 필기하면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제가 쓰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플로우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에너지 이쿠에이션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에너지 이쿠에이션 먼저 알아야 되죠. 에너지 이쿠에이션은 우리가 연력학에서 많이 배웠는데, 연력학 1법칙이 뭐였죠? 아니, 유체역학인데 왜 연력학 1법칙을 하냐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역학이든 고체역학이든 항상 통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일과 열은 서로 보존된다. 시스템에 있는 일과 열의 총합은 과정에 관계없이 항상 보존된다. 혹은 뭐 일과 열은 항상 뭐 가역법칙이다 뭐 등등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 컨저베이션, thermodynamics first law라고 하면,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에너지는 보존된다, conservation of energy다 라고 대답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시스템 내에서 Q와 W의 합이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만큼 더해질 거고, 뭐가 빠지면은 그 빠진 만큼 빼질 거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컨저베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내 지갑 안에 10,000원이 있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10,000원을 용돈을 줬어. 그럼 내 지갑 안에 돈이 20,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15,000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요즘같이 막 비트코인이 날리고 이러면은 막 떨어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돈이 바뀌고 막 내가 볼 때 막 그 돈이 없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혹은 일반적인 현상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들어온 만큼 더해지고 나간 만큼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의 열이 더해지거나 일이 더해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변화량의 총합은 결국 그 시스템이 과정에서 겪었던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랑 같다. 재료과라든가 화학과에서 배우는 연력학 또는 유체역학은 이 우리의 그분들의 메인 포커스가 물질 혹은 시스템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에너지 자체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 입장에서는 뭔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한 거니까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일을 받았으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연력학 1법칙을 화공과라든가 재료과에서 배울 때는 Q 플러스 W가 델타 E가 되는 거고, 기계과에서는 그 재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그 재료를 이용한 그 시스템이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더 중요시하죠. 개라고 하는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에너지를 얻었던 잃었던 관심 없이 나에게 중요한 지금 메인 포커스는 이 시스템이 일을 해서 나한테 이로움을 줬냐 안 줬냐, 이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일을 했으면 플러스, 이 시스템이 일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건전지를 이용해서 그걸 돌렸다고 하면 그 건전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를 마이너스로 접근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Q-W는 델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컨저베이션은 똑같습니다. 헷갈리시면 않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재료과에서 연력학 뭐 이런 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공부를 해서
상당히 헷갈린 경험이 있지만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막 Q-W가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기적이 막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별로 어색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만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에너지 컨서베이션 러가 Q-W가 델타 E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걸 미분형으로 써주면 델타라고 하는 건 변화량이니까 미소 변화량이라고 하면 미소량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 equals to DE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또 왜 D냐 델타냐 이걸 갖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지금 유치역학에서는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경루함수냐 점함수냐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점함수면은 D로 쓰고 경루함수면은 이제 델타로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좀 더 그냥 표시를 하면 보통 그냥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D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델타라고 많이 쓰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왼쪽에 있는 아이 equals to 오른쪽에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A랑 B랑 같다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서로 시간 미분하면은 어쨌든 똑같겠죠. 나 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해볼게요. 시간 미분으로. 그럼 dq dt라고 써야 되고 왜냐면 델타라고는 잘 안 써요. 보통 이제 dt 이렇게 쓰니까 시간 미분하고 이렇게 쓰죠. 자, 여러분들은 아니 왜 유치역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력학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지만 사실 연력학과 유치역학은 다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Q-W는 2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이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적어질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개념을 갖고 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은 Reynolds Transfer Theorem이에요. 같이 볼 거예요. 아마 유척화 한 방에 끝내기에서 배웠던 베르놀 이퀘이션도 보면은 레놀드 트랜스퍼 시어럼을 갖고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레놀드 트랜스퍼 시어럼이 뭐냐? 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 설명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이거는 유니스터디 채널이나 가춘표 채널에 베르놀 수송 방정식은 레놀드 수송 방정식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춘표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춘표 사이트인 가춘표닷컴에 들어가서서 그냥 베르누이라고 검색만 레이놀즈라고 검색만 하시면은 수십 개의 페이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강의와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거를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좀 더 좋은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갖고 오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학부 과정에서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이 식이 뭐 어떤 식으로 문제 응용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아는 지식이 똑같이 레놀드 트랜스퍼 테오렘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에게 지금 관심 있는 거는 static flow energy equation이거든요.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은 난 내가 관심 있는 것보다 에너지다. 그러면은 mass conservation equation이라고 하면은 B라고 하는 값에 mass를 넣어줬었고 그리고 data라고 하는 거는 mass over m이니까 1이 되는 거죠.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이라고 하면은 m에 관심 있는 거 운동량이니까 모멘텀을 넣어줘야 돼서 mv가 넣어지는 거고 그래서 mv를 넣어주는 순간 시간 미분되면서 f는 ma 이렇게 해서 흰 평형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는 mv에서 m이 나눠지니까 v가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에너지죠. 차근차근히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가르쳐드리고 되게 딱 논리적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있고 요거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에너지에 관심 있으니까 에너지를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에다가 에너지를 넣으면은 베이라에는 이거는 그 B라고 하는 거를 질량으로 나눈 B 상태량이니까 에너지 오버 마스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뭔진 모르니까 우리가 스몰 e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베르누이 잠깐 죄송합니다. 베르누이라고 레이놀즈에 넣으면은 d over dt가 되고 그렇죠? 요거 equals to 뭐가 되냐면 ddt에 C control volume 그다음에 에너지 E가 들어가고 rho d volume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에너지 상태량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시간 미분한 거 플러스 트랜스퍼 티어렘이니까 컨트롤 서페이스 내가 지정한 컨트롤 볼륨에서의 서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컨트롤 서페이스에 관련된 텀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컨트롤 서페이스에 대해서 인테그럴을 하는데
데이터에는 E가 들어가고 row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속도 벡터, 면 벡터, DA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DEDT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레놀즈 트랜스퍼 티오림인데 지금 오른쪽 왼쪽을 보니까 똑같이 DEDT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똑같이 DEDT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 하나 넣고 요식 죄송합니다. 가끔 이젠 아이패드가 미쳤나봐요. 좀 느리네요. 안 지워진 게 다행이다. 가끔 이게 지워지면은 진짜 너무 힘든데. 보자. 그래서 이거 이어볼게요. 요게 뭐랑 같냐고 했으면은 DEDT랑 같은데 요게 결국은 오른쪽과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랑 같죠. 이렇게 같다고 그래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오렘과 에너지 티오렘을 같이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에너지 이쿠에이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거냐면 각각 열 텀이 있고 워크 텀이 있는데 이게 책에 MIT 책에 보면은 설명이 돼 있거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친절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좀 내용이 좀 그래, 나름 설명이 잘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 조금은 불친절해요. 왜냐면은 각 유도하는 게 좀 이렇게 그냥 결과값만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놓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데 각각의 텀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정의를 해줘서 요식을 그냥 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요 베르누이 이쿠에이션과 비슷한 식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거를 유도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그냥 아직 좀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모르는 값들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에너지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될 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이제 large E 또는 delta 그냥 E라고 얘기했던 요 값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요거죠. 요 에너지 텀인데 아니면 요 에너지 텀, 요 에너지 텀인데 요 에너지 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뭐가 있냐면 일단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가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포텐셜 에너지도 좀 고민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유체역학에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뭐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서나 사실은 그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인 거고 카이네틱 에너지라든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에서 다뤄지는 시스템 자체가 막 몇십 미터짜리 보일러나 몇십 미터짜리 펌프라거나 뭐 이런 경우니까 사실 포텐셜 에너지가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카이네틱 에너지도 사실은 막 10m/s 아니면은 막 증기를 끓여가지고 100m/s로 증기를 날려가지고 터바인을 돌리고 하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확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카이네틱 포텐셜 그 다음에 인터널 에너지는 사실 기계공학과에서 되게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핵심 개념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연력학에서 이걸 설명할 때 델타 E를 델타 U 플러스 델타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델타 P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재료과다 혹은 화공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개념도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덜이라고 할게요. 기계공학과에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dielectric 뭐 D 아니면은 magnetic force 아니면은 electrical force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자성 같은 게 각 재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의 변화량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시스템 에너지가 여기서 지금 internal kinetic potential로만 제가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매번 internal kinetic potential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 E라고 하는 거를 internal energy 플러스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M이 왜 빠져 있냐면은 이 자체가 즉 M이 빠져 있기 때문에 M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2분의 1 mv 제곱 mgh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M이 나눠지니까 2분의 1 v 제곱 z라고 하는 게 이제 높이라고 하면은 이제 mgh가 아니라 이제 gz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관련된 텀은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캡을 좀 씌울게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내부 에너지와 상당히 비슷한 엔탈피라는 게 나오는데, 엔탈피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씌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손실 수두인 H랑 이 엔탈피랑 겹쳐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 캡을 하나 씌울게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 일단 에너지에 대한 텀은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요 텀은 좀 정의가 끝난 거죠. 요 텀들은. 자, 그 다음에 텀이 뭐가 있냐면 이제 워크 텀이거든요. 워크 텀. 이 워크 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좀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가 분자 간의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분자 간의 운동에 의한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work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은 work time derivative가 될 텐데, 시간 미분된 work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쫙 따져보죠. 그러면은 파이프에 물이 흐르거나 펌프에 물이 흐르거나 하는 유동에 관련돼서는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일들이 관여가 될 텐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인터널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걸러냈던 것처럼 일은 그럼 뭐가 있을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결국 파이프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유체역학에서의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터빈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뿜어내거나 어쨌든 뭔가 기기를 돌리기 위해서 혹은 기기가 돌려감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기가 돌아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샤프트가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실제로 이 시스템이 했던 일 혹은 이 시스템이 일을 받았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샤프트 워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샤프트 워크 데리베티브라고 해서 WS라고 보통 쓰고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좀 적어보면, 죄송한데 제가 여기다 공간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이제 WS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shaft work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터바인에 의한 force라든가 work라든가 아니면은 뭐 fan이라든가 아니면 피스톤이라든가 뭐 어떤 기기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메카니컬 워크랑 관련돼 있는 일을 work WS라고 정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트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단은 요거보다 좀 결론만 좀 먼저 쓰고 하나하나씩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 pressure과 관련된 텀이 일단 중요하겠죠.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 자체도 상당히 많은 힘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 그 다음에 유체라고 하는 건 흐르는 거고, 흐른다는 거는 항상 점속력을 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체역학과 다른 거죠. 고체역학은 아예 shear force가 들어가면은 얘가 shear deformation이 되든가 아니면 그냥 얘가 강치로 간주돼서 이렇게 굴러갈 텐데, 모멘텀이 생겨서 굴러갈 텐데, 유체는 그 bonding 에너지 자체가 solid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얘가 싹딱 결합이 돼 있어도 이렇게 모멘트가 야기 된다기보다는 얘가 이제 shear deformation이 되거나 어쨌든 그 shear strain이 생기겠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viscous stresses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맨 처음에는 학부 과정 때 이제 뭐 4대 역학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게 되게 다른
어떤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막 지금 6년, 7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4대 역학 복습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리랑 다를 게 없구나. 이게 상당히 참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유체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솔리드냐, 뭐 이런 차이일 뿐이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가정과 뭐 그런 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좀 이런 공부를 좀 잘 해서 빨리 나의 어떤 관심 연구 분야를 빨리 찾아서 조금 3, 4학년 또 1, 2년은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학부 인턴도 좀 하고 인턴 활동도 좀 하고 하면서 조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학점이 기반인데 학점을 얻으려면 일단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과목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또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유체역학 1, 2, 고체역학 1, 2, 뭐 연력학 1,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막 머신러닝도 배워야 되고 막 코딩도 배워야 되고 막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새롭게 유입되는 지식들은 너무 많은데 이게 기계공학과로서 배워야 되는 그 기본적인 과목 자체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천천히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그런 커리큘럼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배려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온 애들은 따라오는데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고 기계공학과에서 아무리 뭐 시험 문제를 잘 내서 시험 성적이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나왔다고 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A, B뿔과 그 이하 혹은 A뿔과 그 이하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메이저리티가 갖고 있는 그 하위 분들이 이렇게 A 플러스 쪽으로 상위로 올라가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빠른 진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습 복습밖에 없어요. 옛날엔 복습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학교 수업이 그렇게 빨라지고 막 커리큘럼이 좀 빡센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예습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강의를 여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이라도 듣고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의 강의가 재밌어진다니까요.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교수님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제 생각 솔직히 대한민국 교수님들도 제 강의 많이 봐요. 제가 그거 본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수님들도 어려워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이해하겠냐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예습 복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과목들, 이런 오픈 렉처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좀 많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프레셔 텀 시작할게요. 프레셔 텀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셔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WP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압력에 의한 또 힘이잖아. 요것만 좀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어려워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쪼개세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미소 관련된 프레셔에 대한 1텀을 한번 내가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레셔에 관련된 미소 1 타임 데리베티브를 내가 본다고 해볼게요.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엄청 길잖아. 압력에 의한 타임 미소 1의 시간 변화량 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 텀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책에 막 써져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쪼개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텀으로 바꾸세요. 그럼 일단은 이 점이 뭔가 귀찮잖아. 뭔가 좀 불편해. 그럼 이렇게 쪼개세요. D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이제 WP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pressure에 의한 work가 되는 거예요. 그럼 pressure에 의한 work가 된다는 거는 work잖아 일단. 그럼 일단 뭔가 pressure에 의한 거는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게 뭔가 일을 시간 미분했다 라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자꾸 바꾸는 거야. 막 W라고 했던 알파벳을 한글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바꾸냐면 이거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한 번에 쓰시려면 한 번에 쓸 수도 있고 책에는 그냥 결과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뭐야? 힘 곱하기 거리인 거는 너무 우리가 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래. 그래. 그럼 힘 곱하기 거리 써. 그럼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힘이 똑같이 주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거리가 생겼다고 하면은 힘은 똑같은 값이니까 상수 취급해 줄 수 있죠. 그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럼 힘 곱하기 ddt의 거리가 되죠. 근데 이 거리를 시간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돼요. 속도를 시간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돼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럼 결국은 dwp 낫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요. 공식을 절대 공식 절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힘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프레셔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 그리고 프레셔에 의해서 나오는 속도를 곱해줘서 dwp 낫을 만들어주는 게 내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베르누이 법칙에서 많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레이놀즈 트랜스퍼 테오렘에서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arbitrary geometry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평판이라고 약간 뭐랄까요? 단면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점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점으로. 어쨌든 이게 단면적이에요. 이게 3차원 단면적. 그럼 난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유체가 뭔가 이런 식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 단면적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체가 흐름과 동시에 유체는 압력을 갖고 있어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단면적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막 사방팔방에서 막 작용을 할 거예요.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이렇게도 있고 뭐 기막히게 다를 수도 있죠. 막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압력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프레셔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프레셔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속도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줘야 될 거니에요. 이 단면적은 요런 공면입니다. 이 단면적은 요런 공면입니다. 요런 단면적은 요런 공면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각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벡터가 나와야지 우리 단면적을 정해줄 수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설명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런 어떤 임의의 수직한 노멀 벡터라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걸 n이라고 그냥 보통 면적 벡터를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자, 일단은 나는 프레셔에 의한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가지면서 그것에 또 어떻게 뭐 힘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같이 곱해서 나는 프레셔에 의한 E를 계산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dwp 다시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힘은 압력에서부터 나오겠죠. 왜냐면 힘에 의한,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힘에 의한 일이 있으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근데 뉴턴 퍼 미터 스퀘어이거든.